실제로 명품에 대한 가품 논란은 굉장히 많은데 진품 가품을 가려주겠다 이런 서비스는 진짜 없긴 없더라고요. 현재 나오는 가품들은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불가능한 지금까지의 감정 기술들이 사람 기반으로 진행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표준화된 감정 툴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감정사를 개발하는 투자자분들께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대표님 외에도 열심히 투자자를 찾고 있는,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원할 곳을 찾고 있는 창업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우투게더는요, 우리 퀘이자의 김명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퀘이자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퀘이자는 AI 기반 위조품 해결사입니다. 짝퉁을 분석하면서 위조품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퀘이자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네. 예, 이름이 어렵기도 하고 또 내리에 박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퀘이자가 네. 어떤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우선 약자를 빼고 먼저 따온 전체 초대 질량 블랙홀 K사에서 따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자들은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QU는 퀘스트, 저희의 이제 새롭고 놀라운 도전, 그리고 AZ는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 그리고 AR은 아트와 AR 기술을 접목하는 네. 향후에 저희의 발전 방향을 담았습니다. 네, 대표님이 생각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하여튼 퀘이자라고만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가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명품. 네, 사실 명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가품 문제가 당연히 심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가품을 잡아내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명품 시장 내에서의 가품을 잡아내는 방법, 이거 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감정 기술들이 사람 기반으로 현재 진행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이걸 인공지능 감정사를 개발하는 이 형태로 이제 서비스들을 좀 발전시키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감정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뭔가 전문성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숫자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뭐 어떤 상황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이제 감정에 대한 표준화된 정책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방식이나 이런 게 감정사들이 약간 도제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네. 이렇기 때문에 그런 표준화된 기술이나 어떤 감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평가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준화가 꼭 필요하고 네. 이런 걸 이제 공식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감정사가 잘못 평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여기에 있는데 네. 표준화된 감정 툴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사가 잘못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를 할 수 없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감정원이나 그런 감정사들 평가를 종합해서 네. 결과들을 도출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표준화된 게 없다. 그러니까 국가 공인 감정 이런 게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국가공인 명품 감정이 없고요. 하지만 해외에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쪽에서 좀 기술이나 도입할 방법들을 좀 찾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표준화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그 국가 공인 뭐 명품 감정이 다른 해외에 있다는 사실은 오늘 인터뷰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게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고.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명품 시장을 쭉 이렇게 제가 둘러보니까 명품은 사실은 명품을 파는 곳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명품을 뭐 추천을 잘해주는 곳도 뭐 많이 생겼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명품을 구매한 분들이 뭔가 수선을 해야 될 때 네. 2차 수선하는 시장이 또 되게 크게 생겨 있더라고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게 있는데 네. 실제로 명품에 대한 가품 논란은 굉장히 많은데 진품 가품을 가려주겠다. 네. 이런 서비스는 진짜 없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부분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감정사 분들이 주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감정사 분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그냥 어떤 공인된 교육이나 체계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제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커지는 명품 시장에 비해서 그런 수요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정확하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좀 한계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해지고 네. 당연히 커머스나 플랫폼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유입 루트가 굉장히 넓어지게 됐습니다. 네. 때문에 사람의 식별 형태로는 거의 이제 판별 불가능한 형태의 구조들로 유통들이 진행되고 있고 네네. 또 하나는 가품들이 너무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네. 현재 나오는 가품들은 저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은 가품 등급에서 한 이제 C등급 정도 제품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람이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불가능한 A급 제품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한국 문화가 좀 그렇긴 한데 가품을 많이 팔긴 팔잖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대놓고 가품이라고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네. 실제로는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진품인 줄 알고 샀는데 가품이었다. 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금은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저희가 빨리 집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도 네. 사실 여기에 있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명품 시장이 커지는 거와 더불어서 네. 중고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중고 시장은 보통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네. 개인 간 거래가 많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서 이제 가품에 대한 소명 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식적인 뭐 어디에 샀는데 그게 가품이었다 그러면 약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근데 중고거래하면서 누구한테 샀는데 이게 가품이었다. 네, 그러면 이제 산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 네. 그럼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은 먼저 데이터 기반입니다. 네. 데이터 기반 저희가 한 4년여간 30만 건 이상의 이 가품이랑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왔고 네. 이 데이터 기반으로 단순히 이제 사람이나 자동차를 구별할 수 있는 형태의 객체 탐지 레벨이 아니라 네. 이제 어트리뷰트 레벨의 이제 소형 세밀화된 모델에 좀 특화되어 있는 객체 탐지 모델과 네. 이런 식별 포인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모델의 집단 MOE라고 하는데요. 네네.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이런 이제 전문가 집단 모델을 구조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진을 찍어서 특정한 뭔가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네.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분해 낸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식별 포인트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저희의 금속 탐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제품의 리벳이라고 하는 부분에 단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금속의 또 탐지 모델이라서 완전히 또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는 구조이고, 네네. 뭐 가죽이면은 가죽의 재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형태의 또 모델이 만들어진 네. 이런 모델들이 합쳐져 있는 복합적인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좀 우리 서비스에 대한 약간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 특히 비전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가품, 진품을 구분해내는데, 네, 근데 그게 정말 진짜 가품, 진품을 잘 구분해내는가? 네, 이거에 대한 항상 의구심 내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까 국가공인 자격 뭐 이렇게 없다고 했는데 감정이라는 게 없다고 했는데, 네.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어디서 검증을 하는 겁니까? 검증을 받습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에는 국가공인 감정이 있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그쪽과 교류하면서 이거에 대한 방법의 기준이 뭔지를 고민했고 이게 바로 이제 표준화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은 모두 감정에 대한 표준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에 대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이제 표준화 자료들을 저희는 증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지금 뭐 우리 IR 자료나 아니면 네. 뭐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품, 가품인지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네. 뭐 100%가 완벽하다고 하면은 네. 최소한 95%는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장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95%의 근거. 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우리 기술을 사용해서 진품 가품을 이렇게 했는데 네. 100개를 보내면은 네. 해외에서 진짜 공인 감정 기관에서 네. 그래 너희 한 96개는 맞다. 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건가요?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의 보통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특정한 이제 환경 기준을 이제 정하는 것들인데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에 대한 표준 모델들의
브랜드를 먼저 선정하고 그 브랜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될 만한 카테고리 아이템들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 아이템들 5개를 선정해서 그 제품들 중 어느 몇 퍼센트까지 증명할 수 있냐. 여기에서 이제 성능을 저희가 이제 95%까지 보인 거고요. 네네. 앞으로도 이제 이거는 계속 확장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명품들이 또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듯이 네. 이런 모델들도 저희가 계속 고도화 시켜가는 형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제 생각에는 네. 일단은 이 누가 이제 한국에는 일단 국가 공인 검증 기관도 없고 네. 뭐 해외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명품 본사에서 우리 거에 대한 뭐 이런 걸 공식적으로 해줄 리는 아직까지는 만무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명품을 팔고 있거나 네. 또는 그런 수요가 실제로 네. 있는 곳이 우리 걸 원하면은 그거는 시장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그 상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네. 상호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제 그 백화점하고 네. 대형 유통 플랫폼에 이미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 백화점에 계약하게 된 가장 큰 계기도 네. 이제 해외에서 지금 가장 그 유명한 솔루션이 의 솔루션인데 네. 그 솔루션하고 저희 거를 이제 약간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정품이라고 판정한 제품이 저희가 이제 가품이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실상 그 제품이 가품이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차이를 보여가지고 네. 이제 이런 성능들을 보였고 저희가 이걸 이제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차별화 포인트도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가품에 대한 식별 포인트나 데이터들을 축적해 왔고 네. 이를 통해서 이제 패턴화 시킨 걸 식별하는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기존 우리가 정품 가품을 구분하는 거는 네. 정품이 있고 네. 가품이 정품하고 뭐가 다른지를 막 찾아내는 거 이거라고 이제 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저희들은 그것도 물론 하지만 네. 그동안에 가품이라고 판정됐던 거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워낙 가품이 정교해져 가지고 맞습니다. 그 가품에 뭔가 패턴을 따르고 있으면 얘는 가품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의 가품들이 아까 저희가 성능치라고 말씀드렸던 95% 이상의 그 유사율을 보이는 가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98%, 99%까지도 유사율이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제품들은 지금까지 AI 모델들로는 사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예. 하지만 그런 제품들이 만들다 보니까 고유의 패턴이 생기게 됐고 저희는 이제 그 패턴들을 발견해 가지고 식별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사전 질문을 저희 인터뷰를 나누기도 했는데 네. 결국은 명품을 좀 정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거 맞습니다. 막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는 거를 네. 그거를 똑같은 걸 만들어서 공장에서 찍어내면은 진품이든 가품이든 거의 구분을 못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품은 뭡니까? 우선은 이제 명품을 할 땐 저희는 먼저 희소성이 있는 제품을 명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제품 중에서도 제품에 대한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창의적인 디자인이나 이건 노력이 들어간 장인들의 노력이 한 땀 한 땀 들어간 제품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명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때문에 사실 그 제품의 값어치가 그 정도의 디자인이나 제작에 대한 노력 퀄리티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그런 값어치가 나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순전히 그냥 공장에서 기계로만 만드는 거는 거의 포함이 안 된다? 지금 사실 좀 거기에서 좀 구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네네. 이제 공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예. 그러면 단추나 이런 부분들은 네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걸 제외한 부분들은 장인들이나 이게 생산에 노력이 안 들어간다면은 네네. 사실 저희도 그만큼의 값어치를 비용을 제공하고 이걸 사야 되냐에서 되게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브랜드 값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뭔가 뭐 공통적인 부분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거 쓰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뭔가 한 땀 한 땀 다 뭔가 수공이 들어가는 거고 네, 이게 그거에 어느 정도 패턴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품들도 그걸 따라하다 보면은 가품을 만드는 분에 또 패턴이 당연히 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A급까지는 구별할 수 있는데 SA급은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SA급은 뭐냐면은 사실상 그 명품이 만드는 똑같은 노력이 들어간 제품을 SA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예. 그건 사실상 그만큼의 값어치와 재질과 뭐 재료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구별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제품은 사실 거의 없고. 뭐 거의 뭐 명품은 똑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는 뭐 명품을 그러니까 그게 브랜드 값 정도는 빠지겠네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뭐 큰 이득을 남기기는 힘들 거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는 어느 정도 A급 이하 제품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의 고객들은 네. 아까 이제 명품을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파는 사람들도 이제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를 가품을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네. 이게 B2B 쪽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중고거래 또는 뭐 다양한 형태로 개인이 이게 진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다. 네. 알아보고 싶다. 이런 수요가 있을 것 같고 B2C 네.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둘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B2B 대형 유통 채널이나 네네. 아니면은 중형 일반 유통 플랫폼들 네. 그리고 B2B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병행 수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들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수수료는 B2C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하이엔드나 고가 제품들 그리고 시계 같은 이제 일반적인 실물 감정이 꼭 필요한 제품들 네. 진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솔루션의 형태로 준다는 거는 네. 뭘 주는 겁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통관이나 형태로 이제 물류센터에 오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은 물류센터에서 이제 검수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QC랑 연결되는 그쪽 서비스에 연결된 구조로 이제 저희 감정 인증까지 한꺼번에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앱을 주는 건가요? 앱까지는 아니고 네. 그쪽 물류 서비스에 연결되는 형태의 저희 솔루션을 붙이는 형태입니다. 뭐 그럼 API 뭐 이런 약간 거죠? 사스 구조라고 사스 생각하시면 구조라고 네.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서 특정 네. 부위 사진 찍어서 네. 뭔가에 우리 플랫폼에 우리 사스에다 올리면은 네. 우리가 그거를 여하튼 분석을 해서 네. 이게 진품 가품인지를 기본적인 걸 판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네, 많이 비슷합니다. 뭐 10개 정도의 식별 포인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포인트들을 이제 정리하고 작업하면서 실제적으로 제품 정보를 저희한테 보내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실물들을 저희한테 직접 증명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이 보내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우리도 품이 많이 들겠네요. 네,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가격으로 보면은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됩니까? 현재 계약 형태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많이 받습니까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네,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계약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지만 네네. 그 구조가 그래도 제품가의 한 2에서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네. 그러니까 그냥 사진 한 장 띡 찍어가지고 그냥 이게 진품이다 가품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네. 아까 뭐 우리한테 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면 하여튼 거기서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하여튼 제품 가격의 한 2, 3% 정도가 감정가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기꺼이 내는 곳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형 유통 채널들이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다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일반 플랫폼들이 이 검수 시스템을 다 갖추게 되면은 엄청난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결국은 사람 구조로 하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일반적인 커머스가 그거 계속 물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구조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솔루션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사실은 대표님이 왜 갑자기 이 사업을 했는지가 되게 사람들이 되게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표님 뭐 이전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패션 기업 쪽에서 한 10년 이상의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유통, 패션, 명품 쪽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진행해보고 이 일을 통해서 한 1,000억까지도 이제 매출을 달성해봤는데 네. 이런 이제 명품 패션 사업들을 진행해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네. 이 사업의 이제 니즈를 발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한번 창업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개발자는 아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아이템을 정하려면은 사실은 AI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비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개발자의 도움이 없이는 이 네. 사업을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는 구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났던 분 중에 그걸 잘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확신을 한 건가요? 우선은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개발 공부를 좀 따로 했습니다. 네. 하게 되면서 여기서 필요한 게 가장 뭐냐? 사실 그 당시에는 아직 인공지능 쪽이 조금 발전이 좀 낮을 때여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 데이터를 모으자. 그래서 저희는 3년여간 이 데이터를 굉장히 축적을 해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마침 코로나 이후에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네.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진행할 수 있는 모델들을 구축할 개발자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네. 실제로 우리 회사 창업하기 전부터 그런 데이터를 꾸준히 모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미 시중에도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많은데 네네. 그 데이터가 사실 이런 식별 포인트에 필요한 데이터일까를 구별하는 게 이제 보통 저희가 라벨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라벨링 작업들을 이제 하면서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해 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 하다가 사실은 이제 하여튼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그런 맞습니다. 포인트를 대표님이 뭐 실제 공부를 하면서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네, 특히 가품 데이터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맞습니다. 가품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가품 데이터에서 가품을 찾아내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일단 데이터에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은 뭔가 공동 창업 이런 형태인가요? 회사가 처음에? 공동 창업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이쪽 유통에서 예를 들면 아까 그 해외 국가공인 감정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이제 저희 지금 대총괄을 맡고 계신 그 박미애 이사님이 이제 프랑스에 주재하면서 이쪽 유럽에 대한 네. 브랜드들과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을 저희한테 녹여냈고 또 이제 저희 기획자는 이쪽 패션이나 유통 쪽에서 한 10년 이상 이제 또 네. 하면서 이쪽에 대한 니즈를 갖게 됐고 이제 서로 그러면서 의기투합하게 됐고 네. 창업 자체는 제가 주가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창업은 2020년에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2020년이면 지금 일단 시간이 네. 그래도 거의 뭐 4년이 넘었네요. 네, 맞습니다. 4년이 넘었으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걸렸지만 저희가 좀 다른 게 저희는 사실 기술성과 사업성을 둘 다 증명하면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네. 이제 사업성에서는 여러 PMF를 증명하면서 대형 유통 채널이나 플랫폼들과 계약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기술성은 저희가 지금 창업 도약 패키지, 뭐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팁스, R&D 사업들을 전부 다 따내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 기술성까지 같이 증명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드렸던 네. 질문지에 답변을 주시면서 네, 지금은 시제품 단계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용 제품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저희 현재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 현재 지금 저희 인공지능 모델들도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신뢰도거든요. 네네. 이 신뢰도 문제점에서 사실 95% 이상이면은 상용화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네.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네네. 이 제품들을 막상 이제 시제품 이상으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네. 95%도 안 됩니다. 99%까지 가야 되는 구조이고 네. 저희가 이것도 계속 최신 알고리즘 형태의 모델들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최근에 하는 것도 뭐 에피션트 AD나 글래스 모델도 다 올해 논문 발표된 모델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는 구조로 계속 모델들을 고도화시키는 구조라서 네. 내년 상반기를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제품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B2B는 아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B2C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네, 맞습니다. 앱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모델 성능 문제점이 아니고 사용자 입력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네네.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가 굉장히 정확해야 네. 이걸 저희가 분석하기가 쉬운데 네네. 이 구조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했고 네. 저희가 만드는 앱 구조는 사용자 입력 방식이 자동으로 라벨링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앞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용자가 정확하게 사진을 잘 찍어줘야 되는데 네, 사진을 잘못 찍으면은 지금 현재로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좀 잘못 찍더라도 잘 인식하게끔 하겠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네, 더 잘 찍게 만들겠다. 더 잘 찍게 만들겠다. 네. 뭐 가이드 차원의 문제는 아닌가 보죠. 네. 이게 예를 들면 뭐 금속 탐지를 하려면은 금속의 빛바램이나 이거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네. 보통
찍는 위치에 따라서 이 금속의 형태가 완전히 안 보이거나 안 보이는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치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네. 그리고 뭐 안에 내부 각인이나 이런 걸 보려면은 가방을 사실상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명품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사실 제품을 다 이렇게 열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안에 부분을 어떻게 잘 찍을 수 있을지 네. 이런 걸 이제 가이드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사실은 쉽지 않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냥 네. 어디인가 있으면 가까운 데 가서 맡겨서 감정을 네.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온라인 솔루션을 형태로 구조를 만드는 이유도 온라인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도 같이 생각하는 구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중고 병행샵이나 일반 그 중고 한운 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샵들하고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약하면서 네. 저희 솔루션을 제공하고 네. 실물 감정이나 이런 건 오프라인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4년이 넘었고 네. 생각보다는 오래 걸려서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국내에서는 이런 식의 진품을 감정하는 명품을 감정해 주는 곳은 네. 거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네. AI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재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그것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실제로 하는 곳은 거의 없고 네. 네. 해외는 있습니까? 네, 해외는 아까 잠시 예를 말씀드렸는데 라고 이런 이제 미국의 뭐 가장 지금 성능이 제일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 모델이 있고 그런 구조로 몇 군데들이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런 모델들이 공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성능인지가 평가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전부 다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나중에 성능치를.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4년 동안 뭐 열심히 아까 증명을 해왔다고 하셨는데 네. 성과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는 우선은 기술력으로 먼저 좀 증명을 했습니다. 네. 뭐 R&D 사업을 해서 뭐 창업 도약 패키지나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디딤돌 지금 최근에 팁스까지 네. R&D 관련 사업들을 다 진행해 왔고 또 저희 향후에 블록체인 인증서 기술을 위한 블록체인 컨설팅 사업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R&D 사업까지 저희 지금 다 선정돼서 다 개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업적으로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형 유통 채널이나 네. 이미 그 플랫폼들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네. 지금도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계약들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이 솔루션들을 빨리 더 공개해야 되고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케일업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자리에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뭐 이게 투자사들은 네. 뭐 만약에 밝힐 수 있다면 올해 네. 매출 정도를 알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네. 올해 매출 뭐 밝힐 수 있나요? 저희가 작년 매출은 10억이었고 네. 올해는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억. 네. 저희가 일반적인 매출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제 거래액이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네네. 거의 순이익이 굉장히 60% 이상이 나올 정도의 좀 많이 높은 기술입니다. 그러면 15억도 다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해주고 받은 돈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세 가지 모델 형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올해 정도면은 그럼 15억 정도 되면 우리 BEP 정도는 되는 건가요? 이미 BEP는 넘었나요? 네, 작년도 그렇고 계속 저희 흑자였거든요. 네네. 작년에는 1억 정도 흑자가 났고 올해는 3억에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R&D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비용은 반영을 안 한 순수. 네, 순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좋아하겠네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러브콜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투자를 라운드를 진행하기 시작한 게 네. 8월이거든요. 네네.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최근에도 그렇고 IR 발표나 네. 거의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에는 투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저희는 인천 창경과 뉴본 벤처스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그게 약간 시드 단계로 네, 받았- 맞습니다. 시드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프리시리즈 A 단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네, 이제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 네, 여기 인터뷰가 뭐 또 또 주요한 하나의 통로가 되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 저희 좀 자랑도 좀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좀 뭐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은 좀 직접 만나서 네. 또 해명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자세히 맞습니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고 사실 이런 모델 자체가 국내에 참 없다는 것도
뭐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아예 도전을 하지 않을까요? 투자자 입장에 투자자들은 경영사가 없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현재 이 제일 큰 문제점은 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 플랫폼 쪽으로 많이 커머스 쪽으로 이 명품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네네. 그러면서 이 플랫폼 사업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나 이렇게 해서 인증을 먼저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형태보다는 이제 보증 향후에 이걸 이제 보상하는 형태의 구조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형태가 거의 다 그런 구조로 갔고 보상 2배, 3배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감정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같은 솔루션들이 이제 감정 제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들로 커머스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 구조고 네. 현재까지는 인증 시장은 약간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좀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술 감정이라는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그걸 감정할 수 있는 교육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인력, 감정사 인력도 갖춰야 되고, 또 이를 기술 개발할 수 있는 AI 개발자와 뭐 이런 데이터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까지 여러 가지 복합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터뷰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네. 이제는 거의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많이 했던 거를 네. 투자자분들께 네. 내년에 이 방송을 보게 될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이 방송을 보게 될 우리 투자분들이 네.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네. 잘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K자는 사실상 이제 PMF가 이미 증명된 형태로 유통 플랫폼이나 대형 채널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POC 서비스까지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결과치를 받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대형 유통 채널과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스케일업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고 지금 인공지능 모델과 고도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케일을 위해서 많은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K자의 김영현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명품의 인증, 정품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신 것처럼 저걸 아직도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라고 할 정도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걸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사실은 우리 대표님 주장으로는 K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유니크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기술을 이용해서 아직까지 하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향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또 우리가 또 뭔가 특히 이제 동남아 쪽이 소득이 올라가고 명품 수요가 늘수록 또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연락처를 아시면 우리 김영원 우리 대표님한테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한 날이 공교롭게 서울에 첫눈이 온 날인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오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쭉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투자자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